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회전 수익왕 스타킹의 김정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명암력 걸렸는데 사실 코스닥은 HLB 영향이 아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HLB가 이틀 연속 하한가 맞으면서 코스닥은 오늘 좀 하락했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좀 힘을 냈는데 장중에 조금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밀렸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수급, 특히 기간 수급이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요즘 지지부진하죠. 미국은 다 신고가고 전 세계 글로벌 다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가느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거,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도대체 어디 섹터이고 어디 종목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 오늘 수익왕 외전에서 가장 잘 집어내셨던 분들이 오늘 출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익률 1위 분이 출연하시는데요. 지난주 수익 1위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 한번 한석 캐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스타킹 진행의 한수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있는 톡톡한 주선생 외전 수익왕에서는요, 우리 전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수익률 대회를 열어서 1위를 하시는 한 분만을 이곳에 모신 채 주식 섹터, 시황, 히든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집계 소개에 앞서서 저희 전체 대회 룰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또 주식의 봄에 출연하시는 모든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저희 참여 룰은요, 총 5거래일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집계하고요. 각각 전문가님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라인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종목만을 집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제시 시 6호가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지난주 누적 수익률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봐야겠죠? 어떠한 전문가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자,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입니다. 이 분이시네요. 김동희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또 모멘텀 기술의 또 분석자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5.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최고 수익률은요, 사일맥스 10.9%인데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 롯데 이노베이트 종목 등이 있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 4위 한번 만나볼 건데요. 4위. 유로스타 전문가님이십니다. 주간 누적 수익률 43.1% 기록을 하셨고요. 최고 수익률 실리코트 30.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네요. 화장품 관련주이고요. 그 외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AI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3위에는 어떤 전문가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3위입니다. 네, 빅머니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 또 개미 투자자분들의 머니 플래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44.9% 기록을 하셨고요. 우리 최고 수익률로는 신송홀딩스, 우리 또 곡물 관련주입니다. 지금 16.6% 수익률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 외 종목으로는 흥하해운, 그리고 BH 등의 종목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2위와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위와 1위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 2위 먼저 만나보시죠. 박노주 대표님, 우리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좋은 종목 쏙쏙 뽑아서 시스템 매매를 도와주시는 우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주간 누적 수익률 50.4%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수익률은요, KSP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 KSP는 조선주입니다. 13.2% 수익률 기록을 하셨고요. 그 외 종목은 우리기술, 태성 등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1위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대망의 1위,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증권 경력 20년 이상 갖고 계신 우리 또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7.6% 기록을 하셨고요. 우리 최고 수익률 이렌시스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요. 20.5%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고요. 그 외 종목 신성홀딩스, 한글과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위부터 1위까지 만나봤는데요. 5위부터 1위 쭉 보시면 5위 김동희 전문가님부터 우리 1위의 최병곤 대표님까지 이렇게 순위를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최병곤 대표님의 우리 또 수익률, 자, 이렌시스 20.5% 수익률이고요. 신송홀딩스 15.5%, 한글과 컴퓨터 12%, RS 오토에이션 9.6%로 정말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수익률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HL 빼고는 뭐 사실 코스닥 그리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다만 좀 못내 아쉬운 거는 왜 미국장처럼 우리는 좀 활활 타오르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시거나 아니면 좀 어떤 분은 화도 난대요. 도대체 우리나라 증시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또 금감독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공매도 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돌아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또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저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분명히 좋은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 수급이 아직 뭐 완벽하게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이런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기 힘든 우리 시장 글로벌로 비교해 보면 좋다고 보기 힘든 우리 시장 하지만 지난주에도 역시 수익을 아주 깔끔하게 기록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이 한번 오늘 만나보실 텐데 오늘 지난주 수익률 1위이신 우리 최명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명원 대표님. 네. 뭐 이렇게 잊을만 하면 바로 또 1위 하시고 예,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1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뭐 1위 한 소감 달에 한두 번은 꼭 뵙죠. 예, 1위 소감을 뭐 매달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네. 1위 소감과 함께 간단한 관전평, 시장 관전평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참 그러고 보면은 하락에 참 진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많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뭐 마지못해 오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가 내릴 때나 무슨 악재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진심으로 막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공매도 재개 얘기도 또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의식이 반영돼가지고 아니 이거 뭐 공매도가 재개되면 더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 우려감이 저한테까지 막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투자자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공매도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고 이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실 공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정하다고 해도 앞으로 공정하다고 해도 한 번 이 불신을 가지게 된 게 이게 금방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방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뭐 포커를 치더라도 상대방이 내 패를 보고 있다. 아니면은 뭔가 좀 불법적인 어떤 걸 써가지고 나를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참 인기를 못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증시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뭐 우리 이제 흔히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 서학개미도 증시 투자 자금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이 신뢰를 좀 많이 잃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좀 어떤 상황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증시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고 또 뭐 상승할 만한 어떤 이유를 갖고 넘어가는 종목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포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지금 매수가 활발하고 또 어떤 종목을 좀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떤 얘기가 확 마음에 와닿냐면요. 네. 마지못해 오른다. 오르면. 어, 야,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거 진짜 이거 오르기 싫은데 그냥 남도 다 올랐으니까 그래 그냥 그래 올라준다.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가 상당히 좀 꽂히네요. 최명근 대표님. 제가 이 네. 멘트를 너튜브나 이런 데 좀 활용 좀 할게요.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하는 알겠습니다. 표현 좋으시네요. 이게 원래 최명 대표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상당히 좀 표현 이런 거 되게 특히 증시 관련된 표현을 상당히 잘 해주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주식시장에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경험을 해보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쓰던 이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아마
쉽게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이제 수익률 1위를 하셨는데 네. 종목들 보니까 상당히 또 최병근 대표님 나온 종목들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병근 대표님이 지난주 어떤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우리 한사 캐스터님께서 하나씩 한번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고 이게 네. 매도 타점은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알아보면 좋을지 한번 한사 캐스터님께서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일단 수익 실현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수익률, 어떠한 수익률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요, 이렌시스 20.5% 수익률이고요. 또 신성홀딩스 15.5%, 한글과 컴퓨터 12%, RS 오토메이션 9.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삼성전자가 고객사인 이렌시스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을 접고 이제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좀 했는데 시간에 바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9일 매수하셔서 10일 매도를 하셨는데 20.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데 또 최병건 대표님만의 매수 매도 전략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뭐 로봇 관련주는 최근에는 이렌시스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하는 형태를 보면은 이게 그냥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뭔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억지로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사실 그런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또 계속 더 오르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이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이제 약 한 달간 조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조정 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잘 난다라는 거는 분명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졌으니까 다시 반등도 쉽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마음이 급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수를 예측을 해서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하락을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반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반등을 못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영영 내려가 버리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그전까지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은 하락 이후에 반드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로봇 네. 쪽의 이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뉴스만 보셔도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로봇계가 네. 이제 그 메인 안내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기계다 보니까 좀 실수는 있겠지만은 지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훈련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전쟁이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보병을 지원하는 그런 로봇계 형태의 그런 지원 로봇, 그 다음에 또 그런 로봇에다가 직접적으로 소총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적진으로 투입을 시키는 드론 개념의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시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굉장히 그걸 실용화를 빨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또 추가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5월 첫날 매수가 강하게 한번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하락도 있었고 또 하락을 마무리 짓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후속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저점 매수하시면은 수익이 쉽게 나는데 아쉬운 것은 그날 아침에 시초가가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뻗지 조금 못했네요. 밀려버리고 말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시초가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10% 이상 시초가가 나올 때는 야,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갖고 있으면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막 딜레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은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거의 밀립니다. 10에 9은 밀려요. 물론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 간혹 있긴 있는데 대부분 한 뭐 7, 8%, 10% 이렇게 떠서 출발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거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매도를 바로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한 10분만 진행을 보시면은 이게 벌써 밀리는 조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렌시스도 뭐 그날 아침에 굉장히 또 높게 떠버렸기 때문에 혹시 상한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역시나 주가가 밀리길래 바로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언제든지 뭐 추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공략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레이스 같은 게 좀 떴을 때 좀 추가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죠. 예, 윗꼬리 달고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지켜보시고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로봇 관련 얘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LG 이제 LIG 넥슨이 미국 군견회사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막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로봇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또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이 네. 또 로봇 곧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이. 그래서 그분도 이제 상당히 로봇에 약간 빠지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로봇 천재로 유명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 로봇 이슈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가다가 이런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로봇 같은 경우가. 그래서 타이밍 잘 못 잡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잡아드리지 않아요. 전 로봇 귀찮아가지고 안 잡거든요. 네. 우리 최명 대표님이 이런 거 주 전문도 잘 하시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를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좀 약간 가격대 지금 들어가면 좀 괜찮을까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최명 대표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잘 나눠 보시면은 좋은 타이밍 포착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단에 있는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한석 캐스터님 또 그럼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좀 두 번째 궁금했던 종목인데요. 곡물 관련주. 또 신성홀딩스 종목입니다. 이게 또 최병근 대표님께서 꾸준히 수익 실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브라질 홍수 피해 등이 뭐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다고 하지만 이번엔 이렌시스와 같은 날짜 매수하셔서 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틀 만에 15.5%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는데 뭔가 특별한 전략이 있으셨는지 전문가님만의 매수 매도 전략 포인트 여쭤봅니다.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꿀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꿀이다. 사실 굉장히 쉬울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제 그 앞에 신성홀-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약간 비속어라. 저희는 오늘 이제 방송 용어로서는 조금 부적절해서 부적절합니다. 네. 꿀이다라는 표현까지만 쓰겠습니다. 근데 이 그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 종목의 진행을 보면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거래를 해왔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때마다 수익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종목인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그죠? 어떤 가격대에 있으면은 거기서 한번 이슈가 터지면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라면은 수익을 상당히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요.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한 뭐 6,000원대, 7,000원대 여기를 항상 횡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고 뭐 상황이 바뀌면서 그때서부터 주가가 한 번씩 튀기 시작해가지고 2022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 때도 크게 한번 올랐었죠.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면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크게 한 번씩 탁탁 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올해는 또 특이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뭐 식품 관련주고 식품 이슈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정 정치인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랐었는데 사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요. 원래 가격대로 내려와서 그 가격대에서 사놓고 기다렸을 때 그 종목이 무슨 이유가 됐든 올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됐든 무슨 뭐 다른 식품 이슈가 됐든 올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기업이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를 비싸게 주고 펀더멘탈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가에 사놓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올라주기 때문에 그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하기가 쉬운 종목이고 이번에도 보면은 브라질에서 대도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이슈로 해서 탁 튀어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보시면은 아침에 시초가가 5월 10일 날 시초가가 15%로 출발했습니다. 역시 그날 이렌시스하고 같은 상승 출발했는데 역시 돌파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뭐 그냥 그 시초가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싶으면은 매도하는 형태로 가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아까 이렌시스하고는 다르게 원래 펀드멘탈 수준에서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뭔가 이슈로 해서 들어오기가 쉬운 상태니까 가격이 또 다시 내려온다면은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재매수를.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최근에 이 원자재나 아니면 식량 쪽에 이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역시 기후 변화 이런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데 어쨌든 가격대가 또 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밀 가격은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돼서 시장에 부각이 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 신성홀딩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 관련주라기보다는 제가 곡물, 식량 이쪽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다양한 이유로 많이 엮입니다. 많이 엮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아까 최봉 대표님이 차트를 딱 보여주셨는데 이 최봉 대표님이 차트 보여준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거는 이제 좀 차트 좀 배우신 분들은 요거 지금 딱 이 라인이 딱 보여요 눈에. 근데 이 라인이 보여도 뭐가 필요하냐면 접근하는 그 용기와 그 밖에 최근의 흐름에 대한 패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가 바닥이 어느 정도 항상 형성돼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추적 관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요것만 사실 신성홀딩스가 그런 그러니까 아까 표현 중에 꿀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어느 정도 라인대 되면 항상 올라져요. 항상 올라와주고 다시 올라와주기 때문에 그 라인대를 어떻게 잡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대를 잡을 때 접근 방식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매수 그냥 할 때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매수하면 네. 그래서 수익 나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잘 된 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매수도 항상 타이밍 맞게 좀 하시고 분할이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런 건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근데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노하우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병호 대표님 한번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병호 대표님 어떻게 이 신성홀딩스는 또 제가 볼 때는 거의 수익 내고 또 먹고 내려오면 또 사서 수익 내고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다음 타이밍이 어느 때인지 분명히 이게 또 다음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바로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 한번 안내가 돼 있죠. 우리 시청자 네. 커뮤니티로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꼭 좋은 수익률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최봉 대표님 다른 종목들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요. 호실적에 이제 AI 사업으로 좀 확장 중인 한글과 컴퓨터 종목, 그리고 앞에 여쭈어봤던 종목 두 가지랑 좀 비슷한 9일 매수, 10일 매도 같은 전략의 RS 오토메이션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말 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전문가님만의 전략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일단 뭐 한글과 컴퓨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이전에 올 1월 달에 한번 강하게 올랐었어요. 그때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더 이상 연속으로 상승이 안 나왔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고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주가가 계속 좀 내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4월 중순쯤에 다시 매수가 들어왔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락을 할 때 예측해서 매수하지 말고 하락할 때는 기다렸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사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게 잘 안 되셔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계속 내리면은 그 손실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앞서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쉽게 해서 그거 가지고 빨리 수익 전환되면 다행인데 우리 증시 아시다시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내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항상 보면은 매수는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시면 좋고, 제가 이 종목을 최초로 거래하기 시작한 거는 4월 중순에 요 4월 18일 날 상승이 나오고 완전히 돌아섰대네요, 거의. 네.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고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몇 번 사고 팔고를 하면서 끌고 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 가격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비비고 해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대세가 어차피 AI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AI하고 연계가 돼요.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도 자사의 그 오피스 프로그램 쪽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는데, 뭐 최근에 폴라리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속도를 보면은 뭐 한글과 컴퓨터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둘 다 겸비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다만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은 올라갈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기간의 수익은 빨리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한번 이 타이밍이 어그러져 가지고 조정을 받는 시점에 걸려버리면은 아무리 상승이 잘하고 추세가 좋은 종목도 한두 달 하락 나와버리면은 투자자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요거 좀 꼭 좀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요것도 역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는데 요 종목은요 거래하기가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요 종목 보시면은 약간 요 계단식으로 종목도 쭉 오르네요. 약간 그 신성홀딩스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예. 이 종목도 보시면은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 이 특정 가격대가 있습니다. 요 가격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를 시도하시면은 항상 한 번씩 강하게 튀어줍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날아가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상승하다 걸려요. 그래서 그거에서 엎어져 버리고 또 한참 조정 거쳐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사실 투자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더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서 접근하시면은 항상 특정 가격대 왔을 때 반전 나오니까 이번에도 어쩌면은 그렇죠? 요 가격대에서 또 반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종목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RS 오토메이션 딱 차트 보니까 어느 하나 이동평균선에 계속 걸리네요. 계속 걸리고 있어요. 계속 걸려서 거기만 좀 찍으면 돌아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요 위에 저항 라인 같은데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저항 라인을 어떻게 뚫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최봉 대표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혼자서 그냥 고민 싸매고 머리 싸매고 RS 오토메이션 이거 좋다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볼래 이거 했다가 혼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병근 대표님 계시니까 수익률 지난주 수익률 1위 우리 최병근 대표님 하단에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 방법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은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국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한국 컴퓨터는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요즘에 수혜받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좀 좋은 타점 잘 잡으셔서 쭉 이제 트레이딩 계속 하고 계시는데, 고기도 씹던 사람이 잘 씹습니다. 그 종목 수익 한번 잘 내던 사람들이 주로 좀 잘 내요, 좀. 예, 근데 네. 그 종목을 계속 지금 트레이딩 해오면서 계속 오고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함께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 그래, 수익률 잘 냈어, 좋아. 그런데 그럼 이 다음에 우리는 시장이랑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도 답답하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시장 발표도 있고 불안해 죽겠다. 오늘 또 무슨 이란에서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죽었죠. 사망했는데 갑자기 이거 가지고 또 이스라엘은 또 좋다고 또 하고 있어요. 또 뭔지 불안하잖아요. 이러면 또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 앞으로 시장 상황 같은 게 좀 이제 불안하신 분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아주 강했던 업종은 도대체 어떤 업종들인가? 그 업종들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사 캐스터님께서 그런 것들 막 콕콕콕 집어가지고 준비하셨다고 네. 하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섹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즘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구리까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가? 라는 막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한국도 전기가 부족할 거다. 삼전 하이닉스도 이 공급의 수요를 못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 속에서 미국은 그렇다면 더 할 것이니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한국도 오늘 장에서도 대창 상한가, 이구산업 종목 신고가, LS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더 상승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런 관련 종목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방향성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떠한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우리 대표님만의 또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 지가 거의 3년이 돼 갑니다. 초기에는 이제 서방에서 지원을 하니까 러시아 곧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원자재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워낙 넓고 거기에서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예요. 사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원자재 전쟁이에요. 지금 구리 가격이 뜨고 있는데 막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래프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구리 가격이 지금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서 지금 5개월 지난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2배까지는 안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저만큼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나라가 승리자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 나라별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인식이 크다 보니까 우리 거 안 돼 이렇게 가는 거고 중국도 지금 생산량을 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안 돼. 우리가 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갖고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어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체 에너지 이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등등의 에너지들이 앞으로 대체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 예상이 완전 틀려졌습니다. 왜? AI 데이터 센터가 서보니까 이건 전력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뭘 써야 되냐? 싼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게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쪽의 수요 증가가 역시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구리 가격은 역시 전선 수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은 꺾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장 많이 하는 회사가 제 생각에는 LS그룹이에요. LS는 원래 전기하고 전력 쪽에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 관련해서 뭐 주가 상승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계성이 제일 큰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당분간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쪽이나 어떤 원자재 쪽, 그러니까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루미늄은 구리만큼 상승이 가파르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리 가격 못지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지시되 구리 쪽은 꼭 투자를 좀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뭐 대창 상한가 말씀하셨고 2구 산업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 2구 산업을 제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구 산업. 물론 네네. 이 2구 산업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이게 대세로 형성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질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이거 사야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적정 가치를 벗어나서도 한참을 더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전력 관련해서 그런 전력 회사들 주가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반영이 되면 당분간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구 산업을 노리시는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이 강할 때 항상 눈에서 많이 보이게 되고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때 안 사면은 이거 빨리 놓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사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조정 줄 때, 가격 하락 시에 이때 매수를 하시는 대응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 구리 관련 산업이나 전력, 전선, 전기 뭐 이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관련된 주식들 꾸준히 좀 투자해 주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에서 고백할 게 있어요. 어떤? 우리 최병훈 대표님이 네. 그 LS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네. 제가 힌트를 얻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 LS를 공략해서 최병훈 대표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병훈 대표님이 TV방송에서 알려주신 거를 네. 제가 약간 응용해서 LS를 딱 잡았더니 아유 LS가 아주 그냥 오늘 그냥 급등하고 난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요 수익률은 거의 최병훈 대표님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최병훈 대표님이 하고 대화만 나눠도 네. 저야 이렇게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 다 이렇게 잘하는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최병훈 대표님하고 조금만 더 대화를 많이 해보시다 보면 진짜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응용해서 잘 걸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예전에 최병훈 대표님이 이 방송에서 그랬어요. LS 네. 전선 네. 비상장사인데 네. 전선 다 가는데 비상장사랑 LS 전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 제가 또 그걸 또 귀신같이 잡아냈죠 또. 그래서 우리 최병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진짜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저 진짜 최병훈 대표님한테 힌트 안 얻었으면 저 지금 딴 거 했을 거예요. 아마. 딴 거에서 잘하면 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왔다 갔다 좀 심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LS가. 예, 그래서 최병훈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 힌트도 많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잠깐의 대화로 이런 거 뽑아냈는데 여러분들 그 하루 내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최병훈 대표님 옆에 계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시청 커뮤니티 가시면 거의 옆에 있는 것처럼 같이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좀 잘 뽑아내시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보니까 지금 어제 휴스턴 막 그 재해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제 전력망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거 다시 지어야 되고 좀 난리도 아니거든요. 전 세계 지금 기존의 AI가 필요한 그 전력 수급도 문제지만 막 다양한 막 전력 시설 재건 복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끝나진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케이블 같은 거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 한번 봐보세요. 케이블 전선 케이블이나 이런 거 구리가 얼마나 들어간지 이만한 게 들어가요. 막 구리 해저 케이블 큰 거. LS도 제가 요것도 좀 최병훈 대표님한테 힌트 얻은 건데. 제가 좀 그 최병훈 대표님한테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전해드려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LS 에코에너지 이런 종목들은요 진짜 구리가 이만큼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잘 여러분들 잘 해안을 가지신 분이니까 꼭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수익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최병훈 대표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병훈 대표님 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염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만 이 TV방송상에서 주기적으로 1등을 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도 그 정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최병훈 대표님 참여 방법 안내가 있습니다. 시청자 커뮤니티에 반드시 같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 한번 같이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정보로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슈 어떤 게 있나요? 다음 이슈도 오늘 또 장에서 좀 좋았던 섹터인데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으로 지금 날개를 펴고 있는 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섹터인데요. 최근 계속 상승 중이고 뭐 아모레퍼시픽, CNC 인터내셔널 오늘 좀 장중에 화장품 이런 관련주들이 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 매출이 정말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모멘텀이 계속될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약간 전략 한번 여쭤봅니다. 네, 이 K-뷰티는 참 그 여러 가지 연계성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K-뷰티가 제일 유명해진 것은 역시 K-팝 때문이 제일 크지 않나. 그 영향을 좀 제일 많이 1등 공신을 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화장품 쪽은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중국에 중국에서 많이 우리 팔았죠. 제품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매출이 엄청나게 큰 거 증가를 했었는데 중국이 이제는 우리 발밑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중국에서 어떤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게 아니라 득이 돼 버렸어요. 전 네, 세계로 맞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뷰티 기구들까지도 지금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오늘 신고가 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실리콘투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 뭐 신고가 아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좀 많이 부각됐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것도 네.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 보면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당분간 더 좀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유일하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 좀 안 올랐다. 그리고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쪽을 노리신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좀 가벼운 터치감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좀 영한 세대들을 위한 화장품 쪽 브랜드 요쪽이 이제 상승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저가 화장품인데 그래- 약간 좀 브랜드 있는 거예요. 약간 영한 분위기들 네. 좀 그 청소년이나 아니면 젊은 층을 노리는 그런 타겟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그쪽에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시 그 최근에 상장한 삐아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말실수하는 마녀 사냥이라고 말실수하는 마녀 공장. 마녀 공장 예, 예. 요즘 사실 저는 재밌나? 장년층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삐아도 그렇고 마녀 공장도 그렇고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낯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사실 주가가 아직까지 한 번도 크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기업도 상당히 우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대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그 기업 자체도 문제가 없고 또 최근에 이제 매수가 4월 말에 한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후속 매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다시 한번 치고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 화장품주 그러면은 뭐 토니모리가 제일 먼저 상승을 제일 먼저 빨리 했었고 지금도 뭐 토니모리는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게 막 대체적으로 대세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삐아나 마녀공장 같은 것도 상당히 탄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공장 쪽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화장품 쪽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시라. 이런 쪽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쪽에서 사실 마녀 공장이요. 그 공모가 밑으로 내려온 지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이게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또 최명호 대표님 얘기해 주니까 또 금세 네. 쳐봤죠 또. 네. 네, 여러분 방송만 들어도 한 요 정도 뽑을 수 있는데 함께 계속 같이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많은 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최명호 대표님 물론 이제 건강이 중요합니다만 속도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건강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주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너튜브 뭐 하나 올리면은 댓글에
건강보다 영상이 더 중요하다. 오.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명 대표님을 아까 자주 괴롭히라는 얘기 아닌데 장중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최명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저도 마녀공장치 봤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살짝 고개를 들었네요. 살짝 고개를 들었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여러분 쉽게 수익 내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들어가면은 사실 이게 약간 자기가 들어갔을 때 좀 주가가 깔아앉고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점에서 자꾸 추격하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아닐 때 어느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반드시 네.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우리 최범근 대표님하고 장중에 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바로 히든 종목 갈까요? 네. 우리 최범근 대표님 히든 네. 종목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히든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 관련성이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지금 전력 관련주들을 하고 전선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전력 수요 증가거든요. 네. 근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못 따라가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선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게 ESS 쪽이에요. 에너지 전장치. 예, ESS 쪽에서 연료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공급을 우선 해주면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게 SK 이터닉스거든요. 이 SK 네. 이터닉스도 이제 SK D&D에서 분리된 회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련해서 ESS 관련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지금 상승을 또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갑자기 매수가 들어올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에 회사가 갖고 있는 연료 전지 쪽의 특허 이 부분 공급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력 공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갖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실 수 있고요. 다만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주가가 상장 이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네요. 역시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항상 저점 매수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위험 관리도 꼭 좀 같이 해주십사라는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히든 종목인데 네. 종목을 전혀 가리시지 않았어요. 오. 종목을 그냥 오픈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오픈하셨는데 그냥 노출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신감이죠. 왜냐? 이거 종목명 알아도 어차피 이거 진입 타임이 쉽지 않다. 그런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ESS 쪽에서 좀 종목들이 여러 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좀 비나텍이나 이런 종목도 최근에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인데 특히 이 ESS가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면 연료 이제 담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쓰는 그런 식의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ESS가 요즘 각광 다시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같이 꼭 한번 SK 이터닉스 한번 꼭 참하셔가지고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시청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그럼 SK 이터닉스의 주요 포인트하고 실적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최근 추이나 판단 그 다음에 이런 자세한 정보들은 우리 같이 함께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안내된 시청자 커뮤니티 반드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석기 선생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